한국의 하드웨어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경쟁력, 그리고 클라우드 경쟁력, 더 나아가서 인터넷 서비스 경쟁력이죠. 큰 눈을 깜빡이고 푸른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고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 과장된 내용도 있죠. 전혀 아닙니다. 모든 직업은 사라질 수 있다고요. 질문을 잘하고 비판을 잘해야 됩니다. 비판을. 챗GPT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AI예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챗GPT 비교 AI를 쓴 작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대충 한 28년 차 IT 업계에 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컴퓨터와 관련된 IT 포털 사이트에서 근무를 했었고, 10년 전에 SK 플랜시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현재는 SK 경영경제연구소에서 IT 트렌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했던 업무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건 사실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일했던 거죠. 아이폰이 막 출시되던 당시 2007년도거든요. 한국에 아이폰이 출시가 안 될 때였는데 그때부터 모바일 쪽 사업을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지도, 그리고 마이피플이라고 하는 카카오톡 서비스와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다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전략을 담당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IT라고 하는 건 우선 우리 일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웹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은 또 챗GPT와 같은 AI 기술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편의가 엄청 높아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분야는 더 넘어서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업도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거든요. IT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IT와 관련된 기술은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우선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선 그 하드웨어 기반으로 동작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때 한국은 하드웨어 강자죠.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는 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가전기기들, 전자기기들도 인터넷에 연결되면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처럼 바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 칩셋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의 하드웨어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터넷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경쟁력, 그리고 클라우드 경쟁력, 더 나아가서 인터넷 서비스 경쟁력이죠. 물론 한국에 있는 서비스들이야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마켓컬리, 또 배달의 민족, 쿠팡, 이런 서비스야 전 세계에서 넘보지 못하는 한국 1등의 서비스인데, 문제는 그런 서비스가 해외에 나가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는 한국 시장에서는 최강자이나 해외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클라우드가 뭔가요, 쉽게 좀?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쉽게 말하면 인터넷 저 너머에 있는 구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맨 말단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쿠팡을 사용하려고 하면 쿠팡 앱을 실행하고, 쿠팡 앱을 실행하면 수많은 쿠팡에서 제공하는 물건과 컨텐츠와 서비스와 결제와 관련된 것들이 제공되잖아요. 그거는 저 인터넷 저 너머에 있는 쿠팡의 서버에서 제공되는 거거든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려고 하면 배달의 민족 앱을 실행하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야식 배달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잖아요. 그걸 배달의 민족 서버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터넷 서비스는 자체의 거대한 컴퓨터,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특히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인터넷 기업은 그런 컴퓨터, 즉 어마어마한 서버를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서버에서 제공하는 각종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주거든요. 월 사용료를 받고. 그러다 보니 작은 기업도 손쉽게 빠르게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구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정의는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는 저 인터넷 너머에 있는 구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AI가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의 실체를 가지고 인류를 죽이고 인류 역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영화와 같은 공상소설은 아니고, AI가 만들어낸 컨텐트, AI가 생성한 사진, 또 AI가 만들어낸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을 인간이 오인해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 이제 이 정도가 1차적 문제고요. 2차적, 3차적으로 앞으로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니까, 그럼 내년,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리고 전자기기, 거리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배달 로봇들도 많잖아요, 최근에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도 음식을 내 테이블까지 가져다 주는 그런 로봇들도 있고, 그런 로봇에 AI가 연동되기 시작하면 현실 세계에 AI가 실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체를 가진 로봇이 만약 우리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사건, 사고 발생의 원흉이 될 수 있죠. 그런 거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지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막 로봇이 AI 기술이 우리 인류를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은 아주 먼 미래, 뭐 100년 후에나 200년 후에는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살아생전에는 그 정도의 위협은 아니고 딱 두 가지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생성 컨텐츠가 우리에게 오인과 오해를 야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혼란. 두 번째로는 향후 한 3, 4년이 지나게 되면 IoT 디바이스라고 부르죠.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부르는데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겁니다. 가전기기, 전자기기, 로봇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AI가 탑재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혼란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은 처음에 언제 접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 알파고가 즉 바둑을 잘 두잖아요. 알파고가 인류를 위협하나요? 알파고로 인해서 바둑을 우리는 안 두나요?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것도 인공지능이거든요.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AI가 탑재되어서 사람보다 운전을 잘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운전사가 사라졌나요? 나중에 사라질 수 지금 사라진다는 얘기죠. 미래에 사라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몇 년일까요, 그러면?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5년이에요? 내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르죠. 근데 왜 모르는 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할까요? 물론 트럭 운전사 그리고 트랙터 이런 데에는 자율주행이 아주 잘 적용이 돼서 사라지고 있는 건 맞아요. 사라진 만큼 그에 대한 또 다른 대응책이나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연구되고 있는 게 맞고, 그런데 AI로 인해 과장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 인공지능을 잘 모르니까. 자,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일부를, 특히 그것도 반복적이거나 그리고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인공지능은 저는 로봇 청소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로봇 청소기가 사람을 위협하나요? 우리 인류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고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그것처럼 AI는 특정한 거를 잘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대신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조금 다르긴 해요. 최근에 챗GPT라고 하는 걸로 촉발된 범용 인공지능, 즉 AGI라고 하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기존의 AI는 딱 그것만 해요. 자율주행차, 운전만 잘하거나 알파고, 바둑만 잘 두거나, 혹은 우리 스마트폰에 탑재된 지문인식과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그런 거는 딱 인증만 잘하죠. 그걸 ANR이라고 부르거든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근데 AGI는 범용적인 거, 즉 사람을 닮아서 제너럴, 이거저거 다 잘하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한 단계 도약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 시킨 것만 잘하니까 이것만 잘하는 게 어떻게 사람을, 인류를 위협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챗GPT를 보니 글도 잘 쓰고 소설도 쓰고 심지어는 그림도 그려주고 사진도 만들어주고 너무 잘하네,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 조금 이게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위기가 좀 있는 거죠. 그것도 물론 과장된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무엇인가 사람과 같은 행동을, 사고를, 추론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다를 것 같은데. 그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 기술로 작동이 돼요. 알파고에 적용된 기술은 특정한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수집되어서 알파고라고 하는 AI를 학습시킨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바둑 기보 데이터.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바둑을 두면서 쌓은 기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AI는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자동차는 이렇게, 이런 속도로, 이런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면 사고가 나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AI가 학습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챗GPT와 같은 AGI 서비스를 학습시킨 데이터는 LLM이라고 불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 인류의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된 기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언어를 가지고 학습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뭘로 학습하죠? 언어로 학습하잖아요. 책을 보고 학습하고 선생님하고도 언어를 교육하고, 그렇게 사람처럼 언어로 학습하다 보니 이거저거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ANI를 학습했던 데이터와는 AGI를 학습시킨 데이터의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첫 번째, 언어 데이터로 학습했다. 우리의 언어로. 두 번째, 라지. 어마어마하게 그 데이터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기존보다 월등히 더 높은 사람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AGI는 쉽게 말해서 사람을 닮은 AI인데 아직 AGI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작년도 11월 30일에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대충 5년 아니면 10년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챗GPT의 발전 속도를 보니 이거는 수년 내에 오겠다,
AGI 시대는 적어도 5, 6년 내에는 도래하겠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AGI 시대의 다음 시대, 사람보다 더 초월적인 AI, 그걸 ASI라고 부르거든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그게 언제 올지는 원래 챗GPT 등장 이전에는 100년도 무슨 소리야. 그게 도래할까? 이런 의심이 많았는데 지금 제 견해로는 AGI도 원래 10년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수년 내에 됐는데 ASI는 적어도 우리 살아생전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을 초월했다는 게 인간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인간이 제어하고 컨트롤하지 않은 범위까지도 해내는 거죠. 틀림없이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가이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거죠. 즉 AI가 초월적인 자기 지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ASI죠. 큰 눈을 깜빡이고 푸른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고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Go on, smile. Give us a big one. 심지어 마치 사람들이 하듯이 표정이나 목소리, 대화 내용을 종합해 어떤 사람인지도 평가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me? You seem like a kind and interesting person.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는 무거운 주제의 질문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로봇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진 AI거든요. 지금의 챗GPT는 인터넷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인데 로봇의 실체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현실 물리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GPT-4라고 하는 LLM 기술이 딱 외부에 있는 모든 우리가 보는 것들을 다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GPT 3.5까지는 사실은 텍스트 기반으로만 작동이 돼요. 그런데 GPT-4부터는 눈과 귀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과 사진과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소리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 GPT-4 그리고 앞으로 나올 GPT-5나 6나 새로운 LLM 기술은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지어는 체감하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술적 완성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실현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 이 1번이고 2번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인식을 해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기존의 챗GPT는 글로만 표현하죠. 혹은 사진으로만 표현하고 그런데 이제는 얼굴, 즉 로봇의 표정, 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멀티모달이죠. 여러 가지의 인터페이스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도 표현을 할 때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손짓, 제스처도 있고 표정도 있고 눈동자도 있고 입술도 있고 다양한 몸짓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로봇을 가지고 로봇이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면 그런 표현이 충분히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현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현재의 기술 수준은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문제는 ASI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지키지도 않은 명령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조정하는 그게 ASI거든요. 근데 아직 AGI 시대가 안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년 내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ASI는 그 이유거든요. 너무 과장된 내용도 있죠. 초월해서 뭔가 생각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런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챗GPT가 혹은 바드가 답을 하면 약간 웃거나 말이 안 되네라고 할 수 있지만 로봇의 실체를 가지고 표정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건 실체일 뿐이고 실제 내부는 챗GPT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통제 가능하죠, 당연히. 당장의 ASI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라진다는 표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컴퓨터가 나오면 TV는 사라질 것이다. 스마트폰이 나오면 컴퓨터는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다만 사용 시간이 줄어들었죠. 저도 일자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길거리를 달리던 마차들이 자동차로 대체되면서 마부는 사라졌죠. 하지만 사라진 게 1년 만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십 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부는 있긴 합니다. 관광지나부터 시작해서 일부지 공간에 있으니까. 자, 그것처럼 AI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모든 직업이. 조금씩 영향이 있겠죠. 자, 어느 직업은 100자리 중에 90자리가 남고 10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은 50자리가 남고 50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배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없었던 직업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직업을 항상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만 걱정을 하죠? 생길 자리를 내가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다고요. 아까 마부들이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나는 운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1번. 2번. 그래 그럼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를 수리하는 수리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첫 번째, 너무 과장된 게 있다. 두 번째, 희망도 있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위협받는 직업은 뭘까 그렇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상담하는 직업은 다 위협받죠. 대면 상담하는 거 혹은 전화 상담하는 거. 왜냐하면 챗GPT 같은 서비스가 제일 잘하는 거는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모든 직업은 사라질 수 있다고요. 안내하거나 혹은 고객 지원을 하거나 뭘 소개하거나 혹은 표 같은 거, 매표소 같은 데에서 매표 관련된 거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거 다 사라질 수 있죠. 실제 하이패스 같은 거 이용하게 되면 고속도로 달리면서 톨게이트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직업은 줄어들 수 있죠. 2번, 번역 직업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번역. 교사도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번역과 교사가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100좌석이 50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나머지 50좌석 사라진 사람들은 내 직업이 사라졌으니까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는 걸 고민할 수 있고, 아니면 50장서처럼 남는 그 사람이 되게끔 고민해도 되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번역을 하는 사람이나 교사는 챗GPT 같은 기술을 더 잘 써서 오히려 자기가 하는 교사 업무와 번역 업무를 더 잘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 교육을 할 때 토익 시험을 보거나 토플 시험을 볼 때 문제지 은행 같은 거 만들어내는 것도 교사거든요. AI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궁금한 거나 질문 같은 것들. 그것도 AI가 대체될 수 있죠. 굳이 선생님이 참여하지 않고 더 답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 컨텐츠도 AI 기반으로 메타 휴먼이라고 하죠. AI 휴먼이 나와서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 가짜 선생님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특정 지식만 전달받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의 암묵지도 전달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면을 통해서 해야죠. 선생님과 만나서 해야 되고 그런 자리는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100%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분 사라지는 거죠. 단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챗GPT 기술을 잘 활용해서 내가 직접 이러닝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AI 로봇을 통해서 촬영하게끔 자기가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자기를 대역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들어서 답변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교수 역량은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변호사 의사는 대체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변호사 의사가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더 본인들의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거나 혹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건 기술적인 것만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받고 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간적인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의사 선생님하고 직접적 면담도 없이 AI 로봇이 기계적으로 말하는 거에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내 배를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혼 상담을 하는 이 지친 마음 그리고 이 아픈 마음을 로봇과 함께 대화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변호 업무를 더 잘하고 의사 업무를 더 잘 보는데 옆에서 도와주겠죠, AI가. 2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2003년도 즈음에 우리 국내 많은 사무직 직장인들은 영어처럼 배웠던 게 있어요. 바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의 결제부터 시작해서 문서 작성이 다 MS 워드나 한글로 됐거든요. 수작업 이런 것들도 계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엑셀로 됐거든요. 발표도 파워포인트로 됐잖아요. 이 1990년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계산기도 들었다고요. 실제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손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다 워드 프로세서 이용하잖아요.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 이용하잖아요. 지금 파워포인트 모르고 워드 프로세서 모르고 엑셀 모르면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대학생은 학교 공부를 못 한다고요. 마찬가지죠. AI도 배우면 되죠. AI는 도구예요. 계산기 같은 겁니다. 컴퓨터 같은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MS 오피스 같은 거예요. 챗GPT를 잘 활용해서 내 업무에, 대학교 학업에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기술을 배워야죠. 도구로서. 무서워만 할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잘하고 비판을 잘해야 됩니다. 비판을.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죠. 궁금한 걸. 중요한 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잘 평가를 해야 돼요. 챗GPT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AI예요. 앞으로도 AI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챗GPT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콩쥐팥쥐 전래동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답이 달라요. 답이 다르다는 얘기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팩트를 얘기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왜? 챗GPT라고 하는 서비스의 특징은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고 해요. 생성형 AI. 생성형 AI, 생성이 무슨 뜻입니까? 만들어낸다는 뜻이잖아요. 지어내는 겁니다. 지어내기 때문에 그 글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고. 이게 틀릴 수 있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아, 이건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꾸 또 질문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참고만 해야 되는 것이지 질문 잘하고 답이네? 맞아. 끄덕거리면 안 된다고요. 비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챗GPT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AI가 생성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집을 해야죠. 내 생각을 넣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편집 능력과 비판하는 사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질문하는 능력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업계에 있은 지 한 27년 되는데 27년 동안 한 57권 정도 책을 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썼습니다. 책을 그렇게 기술 트렌드 기반의 책을 쓰다 보니까 트렌드를 읽을 때 어떠한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키워드들, 뉴스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점이에요. 그 점은 서로 이어지지 않으면 패션에 불과해요. 패션은 올해 잠깐 떴다가 내년도에 잊혀지는 거거든요. 작년도에 챗GPT 뜨기 전에는 메타버스가 인기였었고 그 전에는 NFT가 인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어디로 갔죠? 다 사라졌잖아요. 한때는 막 블록체인의 암호화폐가 대세다라고 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죠. 뭐에? 점에, 패션에. 점을 서로 연결시키게 되면 선이 되죠. 선이 모여지게 되면 면이 됩니다. 선이 트렌드고 면이 패러다임이에요. 점들의 기술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선으로 만들지, 그리고 그 선이 모여져서 어떻게 패러다임이 될지를 고민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챗GPT는 점일 뿐입니다. 챗GPT와 같은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미드전이라고 하는 사진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달리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있고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다 점이에요. 그 점들을 이어야죠. 그 점이 이어지면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아까 이야기한 AGI의 미래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게 트렌드고 그런 트렌드가 다른 기술들과 만났을 때 AGI가, 제너레이티브 AI가, 즉 챗GPT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웹에서만 만나보잖아요. 모바일로 들어가면, 메타버스로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한 로봇과 결합되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그게 패러다임이죠.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